미국은 핵심 미사일 방어 무기 비축을 재건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미 육군은 록히드 마틴에게 2032년까지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생산하는 계약을 최대 586억 달러 규모로 체결했습니다. 이 발표는 현재 속도로 이란 전쟁을 지속하기에 충분한 요격 미사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비축분이 고갈돼 록히드 마틴은 2030년까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데이비드 트로슈 테이어 마샬 연구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항상 24뉴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59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투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계약 규모로 워싱턴이 미사일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심각하고 이미 했어야 할 일입니다. 중요한 점은 록히드 마틴이 단 하나만 만든다는 겁니다. 미국이 발사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에는 2종류가 있는데 록히드 마틴은 그중 하나만 생산합니다. 다른 하나는 레이시온에서 만듭니다. Lockheed Martin Missile PAC-3. 그 미사일은 비활성 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사하는 거죠. 명중에서 파괴하는 미사일이고 반면 PAC는 폭발성 탄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진작 했어야 할 일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요격 미사일 부족이 중요한 문제로 확인됐었습니다. 우리는 사우디가 후티 반군을 상대로 작전을 벌이거나 후티와 이후 이란이 압카이크를 공격하기 시작한 초기에도 이런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체 미사일 비축분을 보충하는 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럽 파트너들도 미사일 방어 역량이 극도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거의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수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만이나 한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일입니다. 미 육군이 이 미사일들을 전부 자국용으로 사지 않게 되더라도 이 미사일을 사고 싶어하는 해외 고객들은 넘쳐납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일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제야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걸까요? 이게 주로 이란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요격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건가요? 혹시 미국이 더 장기적인 갈등에 대비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나요? 둘 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로 이것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말은 정말로 냉전이 끝난 이후부터 2022년까지 군사 물류, 특히 군수 조달은 점점 더 민간의 적시 생산 모델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창고에 그냥 두고 있으면 그것은 전쟁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유지비만 들고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이며 돈 낭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에 의존해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고 필요하기 직전에 그것들이 모이게 하면 되고 기본적인 전투물자만 보유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푸틴이 동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 나토 동맹국들은 즉흥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방위 산업 기반 말입니다. 제 말은 이 미사일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단순히 숙련된 기술자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안인가도 받아야 하죠. 크레이그 리스트에서 그냥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지휘관도 있었는데 당시 나토 군사위원회 지휘관이 가장 잘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전쟁에 필요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적은 자산들을 확보하고 싶다면 우리는 앞으로 30년 동안 오늘이나 가까운 미래에는 엄밀히 말해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생산하는 공장에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시 가동되는 방위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생각에 미국에서는 우리가 해야 했던 만큼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우리 국방장관은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병력 문제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병력 운영이나 입대 정책 같은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국방산업 기반 개혁 같은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데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치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록히드 마틴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 거라 봅니다.
이 계약은 기한 전에 이행된 드문 정부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번 계약을 예상하고 실제로 생산 능력을 확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당분간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합참의장인 댄 케인 장군이 이 소진되고 있는 요격미사일 비축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란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관해서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 더 즉각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제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다행인 점 중 하나는 예를 들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회사들과 많은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강이라는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패트리어트와 매우 유사하며 미국 및 다른 시스템과도 호환됩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가 그것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만큼 신뢰할 수는 없지만 요격 미사일을 만드는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살짝 한마디 하자면 이스라엘은 30년간 패트리어트에 대해 험담해 왔습니다. 주로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그냥 제공하는 대신 자국산 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미국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한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패트리어트 생산 라이선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팩2와 팩3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 파트너들과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즉시 해결되기 어렵고 일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격차를 메울 수 있다고 봅니다.